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역대 월드컵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축구, 공격적인 축구, 지배하는 축구를 보여줬는데요. 아쉽게도 이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며 우루과이전 무승부에 이어 가나전 2대3 석패를 당했습니다. 포르투갈을 반드시 잡고 마지막 경기 경우의 수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준TV는 다양한 분석, 현지 반응, 해외 방송의 해설, 레전드 분석 등을 소개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준TV는 영국의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의 편집장인 정지훈 기자, 벌써 두 번째 월드컵을 취재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의 현장 취재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가나와의 경기, 그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가나전 취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타르 현지에서 2022 월드컵을 취재하고 있는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네, 이제 너무나도 아쉬웠던 가나전 현장 취재기를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나전에 대해서 패배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준TV에서 워낙 많이 잘 분석을 했을 것 같고요. 저는 뒷이야기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전 사실 이제 취재진들이랑 같이 이제 제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세 경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홈구장 같은 분위기, 또 홈 유니폼을 세 경기 다 입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일단은 좋았습니다. 저희가 우루과이전 워낙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또 우리의 그런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무대에서 통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도 자신감이 좀 있었고, 취재진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승리를 하고, 우리가 월드컵 대에서 2차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좀 이런 징크스가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현장에 가니까 되게 흥겨운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K-팝,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엑소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인사를 하면서 약간의 노래도 부르고 좀 밝은 분위기에서 현장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4시 경기여가지고 저희가 한 12시쯤 출발했는데 그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아마 카타르 입성 후에 가장 더운 날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들 걱정을 했어요. 너무 덥다, 생각보다.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좀 서늘한데 에어컨이 정말 풀가동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자석에 올라가니까 저희 기자석 발밑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시원했는데 나중에는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 좀 풀가동이 돼서 경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취재진들은 조금 떨면서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반전 시작이 됐고 사실은 좀 깜짝 가 있었죠. 조규성 선수도 나왔고 권창훈 선수, 정우영 선수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1차전 때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좀 변화가 없을 거라 저는 예상을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전원 바뀌었고요. 특히 황희조 선수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좋은 K리그 득점왕 조규성 선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반 한 15분까지는 저희 취재진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야, 프랑스야, 아니면은 스페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도 하면서 이렇게 짧은 빌드업을 잘 해가는 모습에서 이거 진짜 어쩌면 큰 점수차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측면에서 크로스가 좀 쉽게 허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2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는 선수들의 멘탈이 좀 붕괴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2차전에서 알제리를 만났는데 1승 제물로 생각했다가 워낙 순식간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취재진들끼리도 이거 잘하면 참사 나겠다, 어떤 도하의 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벤투 감독이 전반전의 그런 용병술 또는 전술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반의 대응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나상호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 투입을 했죠. 이게 결국 신의 한 수가 됐고 2대 동점.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그다음에 김진 선수의 크로스, 조규성의 헤더, 어쨌든 2대2가 됐을 때 현장 분위기는 말도 못했고요. 취재진들도 정말 원래는 이렇게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 너무 좋아서 강강수월래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취재진들끼리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바로 골을 또 먹었죠. 아쉬운 패배가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몰입도가 너무 높았고 워낙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결국엔 아쉬운 패배를 했고, 근데 패배를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믹스존이라든가 컨퍼런스는 바로 떠나지 못했어요. 원래는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뭔가 더 지켜보게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휘슬이 울리자마자,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죠, EPL에서 활동하고 있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벤투 감독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왜 저러지 했는데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취재진들끼리는 갑자기 이렇게 벤투 감독이 흥분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렇게 흥분을 하고 아니면은 항의를 할까? 물론 이해는 됐었거든요. 코너킥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했던 거는 김영권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고를 받으면 누적으로도 못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 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요. 세테일러 주심은 뭐 악명이 워낙 높잖아요. 뭐 손흥민과의 악연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이 이후에도 결국에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경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지훈 기자의 생생한 취재 이야기, 현장에서의 상황들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취재 기자들이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이 공동 취재 구역으로 불리는 믹스트 존이에요. 선수들과 감독들이 공식 기자 회견도 갖고 방송 인터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안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기 직전에 취재 기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는 인터뷰도 진행되고 선수들, 상대 선수들 많은 만남의 시간들도 갖게 되거든요. 가나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고 또 한국 시해진 거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또 너무나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한국 선수들은 믹스존에서 기자들과는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인터뷰를 기사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기사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생생한 이야기 정지훈 기자에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패배였고요.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고, 뭐 램프티 선수,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손흥민 선수 잘 알고 있는 선수인데 와서 응원도 해줬고, 경기 후에 이제 믹스존에서는 한국 취재진들을 만나서 믹스존을 해줬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다, 정말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워낙 강한, 그리고 정말 맞춤 온 팀인 한국 상대로 승리를 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있었죠. 가나 코칭 스태프 중 아니면 스태프인 것 같은데, 스태프가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셀카를 찍자, 셀카를 뭐 요청하는 모습도 있었고 찍는 모습도 있었고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가나 감독은 참 한국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던 감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치였고요. 가나의 지금 현재는 감독인데, 기자회견장에서도 정말 한국을 존중하는 모습, 정말 좋은 팀이었고 강팀이었다, 이런 팀을 이겨서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엄청난 성장을 했고, 본인이 이제 함부르크 시절에도 좀 콜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감독이었고요. 끝나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를 위로해주며 포옹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믹스드존 이제 비하인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분위기는 사실 너무 어두웠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뭐 정말 얼굴이 좀 부어있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믹스존에 들어왔고요. 처음 한 몇 초 정도는 쉽게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 좀 어렵게 질문을 했는데 자책하는 얘기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뭐 본인이 캡틴으로서, 주장으로서 어떤 활약을 잘 못했고 또 에이스로서의 좀 활약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득점도 없고, 그러면 자책을 좀 많이 하면서 또 미안하다. 특히 조규성 선수가 2골 넣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선수에게도 미안하다. 포르투갈 남았으니까 잘 준비를 하겠고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했던 게 이 선수들이 워낙 아쉬운 패배였고, 정말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인범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보면서 좀 이게 믹스존 이렇게 하는 게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너무 선수들이 참 친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믹스존을 저희가 잡지도 않았고요. 원래는 1차전 때는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황희찬 선수 좀 물어보고 했는데, 이번 때는 그냥 출전한 선수들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뭐 당연히 조규성 선수가 좀 화제가 됐고요.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월드컵 역사가 저희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멀티골이 많이 화제가 됐고 집중이 됐는데, 뭐 조규성 선수도 2골보다는 나는 승리를 더 원했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는데 이렇게 월드컵까지 2골을 넣어서 뭐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승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조규성 선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4년 전만 해도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거든요. FC 안양에서 뛰었고요. 근데 데뷔하자마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전부까지 갔고 또 국가대표까지 올라오는,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까지 뽑혔고 골까지 기록하는 신데렐라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스타 조규성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이번 대회 본인의 조금은 아쉬운 활약들, 분명 안아골절 부상으로 인한 타격도 있고 마스크가 경기 중에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아픔들과 아쉬움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0시, 그러니까 금요일 밤 12시에 킥오프하는 H조 3차전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역시 승부 조작이나 담합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킥오프합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 역시 포포투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고요. 또 경기 전까지 현장에서 훈련하는 소식들과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에피소드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의 생생한 현재 콘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추가적인 내용들 벌써 정지훈 기자가 전해왔거든요. 이 영상 이후 올라올 벤투 감독의 한국 선수들을 위해 이례적인 행동을 벌였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한준TV의 카타르 월드컵 소식, 독점적인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